마치 바람을 피면서 두 집 살림하는 남자와 비슷합니다. I don't know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where이 접속사입니다. he went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부사죠. 두 집 살림하면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명동형부 영문법에 따르면 접속사절은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건 명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흔하고 자주 쓰이는 패턴이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절이란 게 있습니다. I know you want to kiss me. 나는 네가 나한테 키스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다. 예전에 추라는 여성옷 매장 앞에서 봤던 문구입니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내용이 너무 노골적인데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건 더더욱 관심이 없겠죠. 사실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대세 특징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목적어로 쓰일 때는 생략을 아주 많이 합니다. 글이나 대화 모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은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죠. 주어, 보어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진실이야.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보어처럼 사용된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이미 설명했죠. 목적어로 사용된 겁니다. 여기 나온 대절 모두 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어로 사용할 때는 that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전달하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어로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는 빼고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that을 사용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는 빼고 저럴 때는 빼지 말라고? 생략의 기준이 뭐야? 사실 정확한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략이란 건 법칙이 아닙니다.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빼도 상관없는 거고요. 상대방이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럼 that을 써야 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때 that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너무 뻔하게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that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she가 목적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she의 목적어가 뭐예요? her잖아요. 근데 주어에나 사용하는 she가 뜬금없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는 that절이 사용되었겠는데?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이란 그런 겁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주어로 사용할 때는 생략하지 말라고 문법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처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어가 길어지면 문장이 복잡해져서 핵심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미가 모호해질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대절을 문장 뒤로 빼고 가짜 주어인 it을 문장 맨 앞에 쓰는 패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절이 문장 앞에 바로 쓰는 구조는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투부정사에 진주어, 가주어 구분하고 개념을 공유하는 겁니다. 주어가 길면 뒤로 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절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패턴은 아예 쓸모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험 지문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챗GPT한테 대절을 주어로 사용하는 수능형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읽기 싫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몇 줄이나 되는데 문장은 하나입니다. 자, 이 말은 동사도 하나란 얘기입니다. 문장이 하나면 동사도 하나다. 이 개념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is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절의 특징이 하나 또 보이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하면 무엇하기, 무엇하는 것 정도로 대절을 해석합니다. 여러 개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is가 사용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장 하나에 동사 하나다? 아마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접속사를 쓰면 필연적으로 동사가 여러 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동사가 하나라는 설명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야 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문장은 하나의 덩어리로, 즉 하나의 명사처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No, want. 두 개의 동사가 쓰인 문장이 아니라 want라는 동사는 대절이라는 명사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문장을 읽을 때도 동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해석이 잘 될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명사절도 한번 살펴보죠. 대절 말고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세 문장 모두 의문사 플러스 문장 형태가 동사 뒤에서 쓰여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는 뭐죠? 명사처럼 쓰인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의문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의문문과 사용법이 다르죠. 왜 문법에 통일성이 없을까? 의문문처럼 I don't know where is he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개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의 that은 도치가 된 건가요? 아니죠. 단지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문장 앞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의문사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앞에 쓴 거지 도치의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이유죠. 그런데 대절과는 다른 의문사절의 특징이 하나 또 보이고 있습니다. 문장의 앞부분은 무시하고 뒷부분만 한번 살펴보세요. 부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피면서 두 집 살림하는 남자와 비슷합니다. I don't know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where이 접속사입니다. he went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부사죠. 두 집 살림하면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that처럼 접속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고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부사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접속사와 부사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빠져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보어가 빠져있고 목적어가 빠져있고 부사가 빠져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that처럼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는 구조와는 다른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법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지? 사람 질리게 말이야. 그냥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외워서 쓰면 되는 거잖아. 접속사냐 부사냐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알아야 돼? 네, 몰라도 됩니다. 단순히 의주동이라고 외워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설명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추가적인 문법 설명을 하긴 합니다. 의문사절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 구조다. 근데 부사처럼 쓰이는 where, when과 같은 의문사를 쓰면 뒤에 완벽한 문장 형태가 온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마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문장 형태가 나오게 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문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 문장 모두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고리타분한 문법 설명을 복잡하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개념은 관계 대명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가면 관계 대명사도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의주동이라고만 외워서 사용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제 설명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명사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두 단어의 쓰임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whether, if 모두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면 명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둘 다 똑같습니다. 접속사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문장이 뒤에 오는 거고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or not이 whether 바로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뒤에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if를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는 문장 앞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부사절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장 앞에 쓰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문법적인 법칙입니다. 추가적으로 if 같은 경우에는 whether처럼 or not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쓰지 말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써도 됩니다. 오늘은 명사절뿐만 아니라 부사절까지 설명을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지루해져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루할 정도면 여러분은 더 지루해지시겠죠. 그래서 부사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명사절 중에 의문사절은 좀 다르다는 것,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장 내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관계 대명사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명사절에 대한 개념을 더 알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